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부동산의 김동수입니다. 20대 대통령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서 부동산 정책의 대전환이 예상이 됩니다. 규제 완화를 통해 법을 재정비하는 국회 처리 과정이 필요한 데다가 상승세가 멈춘 부동산 시장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관련 공약을 살펴보게 되면 현 정부가 추진해온 부동산 관련 정책과 정면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문 정부에서 28번의 부동산 정책으로 규제를 강화해 꼬일 대로 꼬인 실타래를 풀기란 여간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분쟁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이제는 자유시장 경제 원칙에 따라 신압으로 실타래를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려스러운 점은 이로 인한 시장의 혼란입니다. 이미 일부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 심리로 거래가 급감하는 등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상당수의 정책이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점도 시장의 혼선을 부추길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러면 윤 당선인의 부동산 주요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공급 확대를 위한 재개발 그리고 재건축, 리모델링 관련 규제 완화, 임대시장 정상화를 위한 임대차 3법 전면 재검토 및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의 전면 재검토,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완화 등이 바로 대표적인데요. 새 정부의 부동산 공약 과제는 모두 10가지로 축약이 됩니다. 첫째,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5년간 250만 원 이상 공급입니다. 특히 수도권에 130만 원 이상 최대 150만 원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 중 200만 가구는 민간 주도로 50만 가구는 공공 주도로 만듭니다. 공공 물량에는 청년 원가주택이 30만 호, 역세권 첫집 20만 호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둘째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활성화로 30년 이상 아파트 안전 진단 면제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정밀 안전 진단 기준 완화나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완화, 역세권 재건축 용적률 500% 상향과 같은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윤 당선인은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안전진단 평가 항목에서 구조 안전성의 가중치를 50%에서 3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분양가 규제 운영 합리화, 과도한 기반시설 기부 찬압 방지를 위한 기준 마련,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리모델링 추진법 신설 등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된 후 발의된 1호 법안은 바로 재건축 안전진단을 완화하는 도시미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조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현 정부가 반대해온 사업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국회 통과가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에 따른 주택 공급 확대를 기대할 수는 있지만 정비사업 호재에 기대어 집값이 뛰면 오히려 불안정해질 수 있어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셋째입니다. 1기 신도시의 주택 10만 호 추가 공급입니다. 이런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통해 지은 지 30년이 넘어서고 있는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에 주택 10만 호를 공급하는 방안도 제시가 됐습니다. 토지 용도 변경과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 체계적인 재정비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필요한 물량을 확보한다는 것입니다. 넷째입니다.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및 학교 지하에 공용주차장 설치가 되겠는데요. 현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이사 대책을 통해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비슷합니다. 다만 현재 추진 방안이 보상 재원이나 수익성 문제로 일부 시범사업을 제외하곤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에 따라 다양한 인센티브를 추가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꾀했습니다. 저층 주거 밀집에서 가장 큰 골칫거리인 주차장 확보 문제 해결책도 제시가 됐는데요. 우선 구역 내 또는 반경 300m에서 400m 이내에 지자체가 주차장을 건설하거나 건설을 지원하여 주차장 부담을 덜어주고 용적률이나 높이 제한을 완화해 7층에서 10층까지 건축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다섯째입니다. 임대시장 정상화 및 임대차 3법 전면 재검토입니다. 윤 당선인은 현 정부가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제정했던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등 이른바 임대차 3법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주택 임대시장의 작동 원리를 무시함으로써 시장 불안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전월세가 급등하고 매물이 감소했으며 임차인 거주 여부와 임대차 계약 만료 시점에 따라서 전세 보증금이 2중, 3중으로 매겨지거나 매매 가격이 달라지는 등 시장 질서에 혼란만 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또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도도 부활시킬 방침입니다. 매입 임대용 소형 아파트죠.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신규 등록을 허용하고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 등과 같은 세제 혜택도 주겠다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현 정부의 정책과 정면 충돌이 예상이 됩니다. 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5월 등록 임대사업의 신규 등록을 폐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여섯째입니다.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및 양도소득세 혜택 확대 부여입니다. 윤 당선인은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한 발 더 나아갑니다. 공공택지에 민간에 배정된 택지 물량의 일부를 민간 임대주택으로 배정하고 1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에 대해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현재 70%에서 80%로 높여주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부동산 세제 정상화 및 종합부동산세 폐지, 양도소득세 중과세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가 됩니다. 윤 당선인은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는데요. 핵심은 바로 세 부담의 완화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부동산 관련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2020년도 수준으로 환원하기로 했습니다. 시세 반영률을 높이면서 치솟고 있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고정시킴으로써 추가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뜻입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인 재산세와 통합해 폐지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하는 주요 요소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95%에서 동결하는 한편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비율을 현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인하해 줄 방침입니다. 또 세부담 증가율 상한선을 1주택자와 비조정지역 2주택자에 대해서는 세부담의 상한을 150%에서 50%로 조정지역과 조정지역의 2주택자와 3주택자 그리고 법인 등에 대해서는 300%에서 200%로 각각 낮춰줄 계획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부동산 세제의 종합 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7일 이종배 의원이 다주택자들의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토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바로 국회의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세제가 완화되면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보유한 매물이 시장에 나오면서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주택가격은 오히려 안정화될 것입니다. 현재 다주택자들은 집을 처분하고 싶어도 세금 부담이 크고 손해를 보고 팔 수 없다는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이들의 숨통을 틔워준다면 매물이 다소 쏟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취득세는 현재 1%에서 3%의 세율을 단일화하거나 세율 적용 구간을 단순화하고 생애 최초 구입 구매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해 주거나 1%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등 다양한 세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10번째입니다. 주택대출 규제 완화 및 LTV 상한선 80% 확대입니다. 현 정부가 내내 규제를 강화했던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대폭 완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우선 주택담보대출 LTV를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해서는 80%로 인상합니다. 또 생애 최초 주택 구매가 아닌 경우에도 70%로 단일화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9억 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할 때 40%, 9억 원을 초과하면 20%가 되겠습니다. 다만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주택 보유수에 따라서 LTV 상한을 40%와 30% 등으로 차등할 방침입니다. 이런 방침은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여겨지는 가계부채와 맞물려 있다는 게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출 규제를 완화할 경우 가계부채가 또다시 급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행이 연내에 2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가계가 대출 이자로 내어야 하는 순이자 부담이 무려 9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특히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4억 원, 생애 최초 구매자에 대해서는 3억 원까지 3년간 저금리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 전월세 임차 보증금 대출도 보증금의 80% 범위에서 수도권은 3억 원, 나머지 지역에서는 2억 원까지 지원하고 최장 10년간 분할해서 상환할 계획입니다. 9번째입니다. GTX 확대 공약, 임기 내 착공 목표입니다. GTX 확대 공약은 최대한 빨리 추진해도 임기 내 착공 정도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시간이 소요될 공약이란 뜻이지요. 앞서 윤 당선인은 김포, 고양 등 1기 신도시를 통과하는 GTX A 노선과 C 노선, D 노선을 연장하는 한편 수도권 남부와 서부를 지나는 EF 등 2개 노선도 신설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GTX 확대 공약은 국회 의결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비 타당성을 조사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고 예산 확보 문제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첫 삽을 뜬 GTX A 노선의 경우 사업계획 수립에서부터 예비 타당성 조사, 민자 적격성 조사 등을 거쳐서 착공에 이르기까지 7년에서 8년이 소요됩니다. 개통 목표도 점차 연기돼 최소 2028년에 완공된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B, C, D 노선은 아직 착공도 못했습니다. 10번째입니다. 외국인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입니다. 국내에서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들에 대해선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비거주 외국인 주택거래 허가제가 새로 도입이 됩니다. 또 탈세나 가상화폐를 활용한 환치기 등을 막기 위해 외국인에 대해서도 내국인 수준의 주택거래 자금 출처를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집값이 급상승하자
수익을 노린 외국인 투기성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실제로 2021년 외국인의 아파트 취득은 2010년도에 비해 무려 5배가 증가했고, 중국인의 경우는 2010년도보다 무려 27배가 늘어났습니다. 주요 선진국에서도 특정 도시나 지역의 이민자 유입 증가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조세나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유주택자, 무주택자, 임대인, 임차인 가릴 것 없이 모두가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규탄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2년 2월까지 서울 아파트 값은 61.59%가 올랐습니다. 집값이 올라 자산 가치가 상승했음에도 유주택자들은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으로 불만이 고조되고 있고, 무주택자들은 벼락거지로 분노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은 규제 완화로 공급을 늘리고 시장의 숨통을 트이겠다는 구성으로 거래가 되살아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여전하기 때문에 오히려 똘똘한 매물의 가격이 더 올라 신고가가 나올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다수의 부동산 정책들은 관련 법률의 제정과 개정이 필요합니다. 거대 야당의 협조와 동의가 필수적인데요. 세제 개편과 임대차 3법 등 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간 내 실현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좌우지간 확실한 주택 공급 정책으로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국민들의 주거 환경이 하루빨리 개선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